여러분 안녕하세요. PC와 스마트폰의 필수 프로그램이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죠. 여러분 모두 여러가지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구글 계정만 있으시면 무료로 PC, 스마트폰 상관없이 동시 작업이 가능하고 워드 프로세서의 기능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 MS 워드와 HWP와도 호환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내가 지정한 다른 사람과도 동시에 같은 문서로 작업하면서 대화도 가능한 구글 문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글 문서는 거의 만능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구글 계정이 있으시고 구글 크롬이 설치되어 있으면 우측 상단 앱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구글 문서가 기본으로 등록이 되어 있죠. 따로 설치할 필요도 없죠. 이 구글 문서는 웹상에서 실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컴퓨터에 사양하고도 전혀 상관없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 구글 문서는 저장이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고요. 기존에 있던 문서를 편집할 경우에도 내 컴퓨터에서는 실행이 되지 않고 구글 드라이브에 문서를 올린 다음 그 상태에서 구글 문서를 열어줄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모든 작업은 웹상, 즉 구글 드라이브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글 문서 실행하겠습니다. 자, 이게 구글 문서의 기본 화면이 되겠는데요. 이 구글 문서의 또 하나의 장점은 여러 가지 템플릿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여기 템플릿 갤러리를 눌러보시게 되면 다양한 템플릿들을 제공하죠. 이력서라든지 서신, 제안서, 브로셔라든지 아래로 내려가시면 좀 더 자세한 여러 가지 템플릿들을 제공합니다. 이 템플릿들을 나에게 맞게끔 조금씩만 변형을 하시면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겠죠. 다양한 템플릿들이 있으니까 그대로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원하는 템플릿이 있으면 선택을 하시면 그 템플릿이 바로 열리게 되고요. 그 템플릿에서 필요한 부분만 수정을 해서 나에게 맞는 걸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존 템플릿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새로 만들 수도 있겠죠. 내용 없은 부분에 보면 플러스 버튼이 보이죠?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템플릿을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업한 모든 문서들은 이렇게 저장이 전부 되어 있어요. 저장된 곳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이 문서를 내 컴퓨터로 내려받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문서에서 하지 않고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파일이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다고 했죠. 일단 구글 드라이브를 열어보겠습니다. 새 탭을 여시고 우측에 앱 버튼 누르신 다음에 이번에는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금방 연 문서가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 좌측에 보시면 최근 문서함이라고 있죠. 여기를 들어가시게 되면 내가 작성한 문서들이 전부 보이게 되겠죠. 여기서 내려받을 문서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을 하시면 내 컴퓨터로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지 않으면 다운로드 할 필요가 없죠. 구글 드라이브 상에 문서가 계속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스마트폰과 컴퓨터, 디바이스를 가리지 않고 구글 크롬을 여셔서 해당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어디서든지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최고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문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 프로세서를 한 번이라도 이용을 해보신 분이라면 아주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이 부분이 메뉴가 되겠죠. 자, 이 메뉴가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우측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메뉴를 숨기거나 다시 열어볼 수가 있어요. 기본 메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에 undo 기능과 redo 기능이 있죠. 금방 한 명령을 취소하거나 명령을 다시 실행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인쇄도 가능하죠. 자, 눌러보시게 되면 프린트 할 수가 있습니다. PDF로 저장을 하거나 또는 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로 프린트도 가능하죠. 웹상에서 실행된다는 것 뿐이지 내 컴퓨터에서 하는 모든 작업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맞춤법 및 문법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를 긁어주시고요. 여기에서 맞춤법 문법 검사 눌러주시면 바로 검사를 해주게 되겠죠. 지금은 오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입력하세요를 입력하세오로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클릭을 해주시면 입력하세요로 이렇게 제한사항이 보이게 되죠. 자, 마우스를 이렇게 긁으시고요. 여기 있는 맞춤법 검사 버튼 누르시게 되면 바로 여기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력하세요로 바꾸라고 하죠. 자, 선택을 하시게 되면 바로 바뀌게 되겠죠. 문서 작성을 하시고요. 전체적으로 한 번씩 맞춤법이나 문법 검사를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서식 복사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이름이라는 이 서식이 있어요. 자, 서식은 폰트 크기, 폰트 종류, 컬러라든지 자간 행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한 것들이 서식이죠. 자, 이 서식을 그대로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복사한 다음 내가 원하는 곳에 클릭 드래그만 하시면 바로 적용이 되죠. 이런 것도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예를 들어서 본문 중에서 주제 같은 부분만 이렇게 크게 만들어야 할 경우 일일이 다 작성할 필요 없이 하나만 만들어주면 복사해서 언제든지 원하는 곳에 그대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은 문서 확대 축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맞춤이 있죠. 그러면 화면에 맞추는 거고요. 100% 원래 크기, 50% 원래 크기의 반으로 축소하게 되겠죠. 이렇게 보기 편한 사이즈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글꼴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글꼴이죠. 눌러보시면 다양한 글꼴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 글꼴 중에서 원하는 글꼴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서 작성하실 때 대제목이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소제목이 쓰이는 경우가 있고 본문 쓰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때 폰트의 사이즈를 지정을 해줄 필요가 있죠. 보통 대제목은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일일이 기억을 할 필요가 없이 폰트 옆에 있는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스타일들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목, 부제목, 제목 1, 2, 옵션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제목이나 부제목,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은 사이즈죠. 글꼴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긁고 원하는 사이즈로 플러스하거나 마이너스해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워드 프로세서나 동일합니다. 볼드체라든지 이태릭체, 밑줄, 취소선, 그렇죠?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죠? 그 다음 텍스트에 대한 배경색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배경색 누르시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배경색을 텍스트에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뭔가 텍스트를 강조해야 된다거나 할 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필요 없으면 없음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정렬이 있어요. 자, 정렬 버튼을 누르시면 중앙 정렬, 그 다음 우측 정렬, 그 다음 양측 정렬 이렇게 있죠. 텍스트를 정렬을 할 때 이용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 이것은 줄 및 단락 간격이 되겠죠. 문서 프로그램을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텍스트가 문서의 우측 끝까지 가면 내가 엔터를 넘기지 않아도 알아서 밑줄로 넘어가게 되죠. 쭉 쓰면 계속 가다가 끝에 가면 다시 알아서 넘어갑니다. 자, 이럴 경우 엔터를 넘긴 곳과 그 앞에 엔터를 넘긴 곳, 이 사이, 이 부분이 엔터가 들어가지 않은 단락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서는 엔터를 넣은 곳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단락이 되겠고요. 여기 있는 이 메뉴들은 단락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텍스트를 긁을 필요가 없이 아무 곳이나 커서를 놓기만 하면 해당 단락에 전체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중앙 정렬, 우측 정렬, 그렇죠? 그 다음 여기서 줄 간격 이런 식으로 전부 조절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은 점 3개의 버튼이 보이는데요. 여러분이 큰 모니터를 쓸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메뉴들이 전부 나오게 되고요. 모니터가 작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축소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체크리스트와 글머리 번호 넣기가 있죠. 이런 것들은 단락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만 적용이 되죠. 자, 왜냐하면 여기는 엔터가 들어가 있지 않고 쭉 이어진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 단락의 제일 윗줄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제가 엔터를 쳤어요. 그리고 여기도 엔터를 쳤어요. 그러면 엔터와 엔터의 사이 이게 하나의 단락이 되고요. 또 엔터와 엔터의 사이 이게 하나의 단락이 되겠죠. 자, 이게 지금 3개의 단락으로 바뀌었죠. 이때 여기 있는 체크리스트를 누르게 되면 각각 따로따로 적용이 되죠. 그 다음 글머리를 넣게 되면 이렇게 각각 따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글머리는 다양하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필요 없으시면 다시 눌러주시면 없어지게 되겠고요. 번호도 가능하죠. 번호 매기기 주시면 알아서 번호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내어쓰기와 들여쓰기가 있죠. 들여쓰기 눌러볼게요. 자, 누르시면 어떻게 되죠? 이 단락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죠. 자, 원래는 좌측선이 기준인데 여기서 들여쓰기 한 만큼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원래대로 하려면 내어쓰기로 다시 빼주면 되겠죠. 자, 본문 내용을 쓰실 때 중간에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이렇게 들여쓰거나 내어쓰는 경우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한 내용들이 기본 사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시면 링크를 삽입한다든지 댓글을 추가하든지 이미지를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링크를 삽입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부분에 링크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 네이버가 연계돼서 열려야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텍스트를 이렇게 긁어주시고요. 링크 삽입 버튼을 눌러주시면 어느 곳과 링크를 할지 물어보게 되죠. 자, 링크를 써볼까요? 네이버를 썼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네이버가 나오죠. 자, 이대로 적용하셔도 되고요. 아래쪽 눌러주셔도 되겠습니다. 눌러볼게요. 그러면 컬러가 바뀌게 됩니다. 이제 이 문서를 보던 중에 언제든지 이 부분을 클릭만 해주시면 바로 네이버가 뜨게 되고요. 해당 네이버가 열리게 되겠죠. 문서 작성을 할 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첨부하고자 할 때 이용하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필요 없으실 때는 다시 긁어주시고요. 여기에서 링크 삭제 눌러주시면 되는데, 자, 이 부분을 긁으실 때 이렇게 긁다가 조금 더 앞으로 왔더니 없어졌죠. 지금 메뉴가. 자, 그 이유는 원래 저는 링크를 정확하게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이 글씨에만 연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긁을 때 한 칸이라도 더 포함이 되면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링크를 넣어주거나 삭제할 때는 정확한 텍스트만 긁어주셔야 되겠어요. 여기서 삭제해주면 링크 없어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여기에 이미지를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를 하나 넘기시고요. 여기 있는 이미지 삽입 버튼을 누르시면 컴퓨터에서 업로드 할 수도 있고요. 웹에서 검색할 수 있고 구글 드라이브나 구글 포토 또는 URL을 사용할 수 있고요.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웹캠 같은 게 연결되어 있을 때는 그 카메라를 이용해서 찍은 사진을 링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저는 컴퓨터에서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고요. 원하는 사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 열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컴퓨터에 있는 사진이 구글 드라이브로 업로드가 되면서 그 사진이 바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마우스를 사진 위에 얹으면 십자 화살표 나오고요. 클릭한 다음 사이즈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비율대로 줄고 비율대로 키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여기에 동그라미가 나오죠? 사진을 돌려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진을 선택을 하게 되면 아래에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메뉴는 텍스트와 사진이 겹쳐 있을 때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텍스트 줄바꿈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사진 옆에 텍스트가 바로 올라오게 되죠. 원래 지정한 건 뭐죠? 한 줄만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줄수와 상관없이 텍스트는 전부 옆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이것은 사진이 들어가면 그 옆에 부분은 다 비워주게 되는 거죠. 좀 더 줄여볼까요? 그리고 텍스트 분리해 볼게요. 그럼 아예 없어지죠? 자, 그 다음 이건 뭘까요? 이것은 텍스트 뒤로 사진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눌러볼게요. 그러면 사진 위에 텍스트가 얹혀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동시에 겹쳐 보이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반대로 텍스트 앞에 그림이 올라오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 텍스트가 여기서부터 나오죠. 이것은 여기서부터 텍스트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아래쪽에 지금 덮어 써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앞쪽에 텍스트 뒤 눌러보시면 여기 글씨가 올라오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여기 있는 그림을 선택을 하게 되면 상단에 이미지 옵션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이미지 옵션을 눌러주시면 좀 더 다양하게 이미지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그림이 텍스트 위에 얹혀 있는 상태인데요. 이 그림을 좀 더 투명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우측에 보시게 되면 조정이라고 나오죠. 여기에 보시면 투명도라고 있습니다. 지금 투명도가 0인 상태죠. 이 투명도를 올려주게 되면 그림의 투명도가 적용되면서 그 밑에 있는 텍스트가 비쳐 보이게 되겠죠. 자, 이런 식의 조정도 가능하고요. 간단하게 사진 조정도 가능합니다. 밝기를 조정을 한다든지
대비값을 올리거나 낮춘다든지, 그 다음 위에서 크기 및 회전을 한다든지 정확한 사이즈로 지정해 줄 수 있죠.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만 필요한데 바깥쪽까지 전부 사진이 찍혔어요. 자, 중간 부분만 좀 잘라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사진 편집 프로그램 또 들어가셔서 자르고 이러실 필요 없이 여기서 간단하게 이미지를 잘라줄 수 있습니다. 이미지 자르기 누르시면 여기에 격자 무늬가 나오게 되죠. 원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잘라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미지 자르기 한 번 더 누르면 완전히 확정이 돼서 들어가게 되겠죠. 이미지는 원하는데 그대로 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지금 이렇게 텍스트 앞에 이미지가 오는 겹쳐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만약에 여기 있는 텍스트 분리를 누르시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옆이 다 비워버리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만 움직이게 되겠죠. 아니면 텍스트 줄바꿈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텍스트의 중간에도 이미지를 얹어줄 수가 있습니다. HWP나 MS 워드 이용하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자유도에서는 구글 문서가 좀 더 편리하죠. 자, 그 다음 이미지를 원래대로 돌리실 때는 여기 있는 이미지 재설정 누르시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겠어요. 그 대신 크기는 작아졌네요. 자, 다시 키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옵션 필요 없으시면 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구글 문서의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인 음성 인식 기능이 되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도구 누르시면 음성 입력이 있죠. 이 음성 입력은 컴퓨터에 당연히 마이크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 음성 입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고가의 마이크를 사실 필요는 없고요. 다이소나 마트 같은 곳에 가시면 구준액 마이크라고 있습니다. 가격대도 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면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타이핑을 많이 하시는 분은 거의 필수라고 봐도 될 정도로 아주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음성 입력 누릅니다. 그러면 마이크 버튼이 나오게 되죠. 이 마이크 버튼 누르시고 그대로 말만 하시면 바로 텍스트로 변환이 돼서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음성 입력을 하실 경우에는 언어를 미리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한국어로 설정이 돼 있으면 한국어만 인식이 되고요. 영어로 설정이 돼 있으면 영어만 인식이 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구글 문서에 꼭 필요하고 활용성 높은 기능들을 위주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누르시면 꺼지죠. 그리고 거의 완벽하게 들어가죠. 발음만 정확하게 하시고 어느 정도 속도만 맞춰주시면 오타 전혀 없이 완벽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저도 타이핑 같은 거 할 일이 있을 때 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손으로 타이핑하지 않고 전부 음성으로 입력해서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활용해 보세요. 그 다음 구글 문서에 또 하나의 최고의 장점이 있죠. 공유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내가 이 문서를 작성을 하고 상대편과 이 문서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의견을 이 문서를 기준으로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서를 만들고 링크를 상대방에게 전달을 해주게 되면 상대방은 그 링크를 이용을 해서 이 문서에 접근을 할 수 있고 이 문서에 여러 가지 메모라든지 의견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문서에 바로 그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서로에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아주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요즘 여행들 많이 다니시죠? 여행 일정 짜실 때도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죠? 한 사람이 일정을 짜서 링크를 구성원들에게 전부 보내주게 되면 구성원들은 그 해당 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코멘트를 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프로젝트 이름 개요 목표 설명 부분은 일단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버튼 누르면 닫게 되죠. 자, 그 다음 우측 상단에서 공유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현재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 본인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사용자 및 그룹을 추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사용자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및 그룹 추가 부분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메일을 주고받았던 사람들은 전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주소록에 있는 사람도 전부 보여주게 되겠죠. 자, 만약에 나와 메일을 주고받지 않고 주소록에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공유를 해야 돼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의 메일 주소를 여기다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IB96 주소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 계정이 올라갔죠? 자, 그 다음 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에 또 한번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입력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직접 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여행 일정입니다. 검토해 주세요 라고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전송을 하게 되면 해당 메일 주소로 이 메일이 가게 되고요. 이 링크도 같이 포함이 돼서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링크를 눌러서 바로 이 문서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링크는 어디로 연결되는 걸까요?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문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구글 드라이브에 상대편이 마음대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물으시는데요. 그거는 불가능하죠. 이 문서에 한해서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뚫고 내 구글 드라이브에 접근을 할 수 있다면 구글을 해킹한 최초의 사람이 되겠죠. 지금까지 구글 드라이브가 뚫린 일은 없으니까 안심하고 이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일 계정은 꼭 구글 계정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어떤 계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지금 액세스 권한이 업데이트 됐다고 나오죠. 자, 그러면 상대편 메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IB96 계정으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이쪽이 제 계정이고요. 여기는 지금 IB96 계정이죠.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메일이 들어와 있네요. 자,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문서를 공유했다고 나오고요. 나를 초대했다고 나오죠. 여행 일정입니다. 검토해 주세요 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아래 보시게 되면 해당 문서가 보이게 돼요. 이 문서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바로 문서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접근이 되죠. 자, 그 다음 상단에 보시면 이 문서를 누가 만들었는지 나오게 되고 그 옆에는 내가 지금 접근하고 있다고 보여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서에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클릭 드래그 하고요. 이 부분을 지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을 하시고요. 삭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클릭을 하시고요. 백스페이스 키로 지워 볼게요. 자, 그 다음 제 계정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와보시면 여기 어떻게 돼 있죠? IB96이라고 해서 나와 있고 빨간색으로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여기에 뭔가를 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벌써 빨간색으로 이렇게 커서가 나와 있고요. IB96이라고 써 있죠. 자, 이 IB96에서 여기에 뭔가 변형을 주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작업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뭔가 내 의견을 넣고 싶어요. 그럴 때는 자, 상단에 있는 메뉴에서 댓글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댓글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 이름에다가 한번 넣어 볼까요? 자, 여기 이름 부분에 클릭 드래그를 하시고요. 상단에서 댓글을 추가하셔도 되고요. 우측에 보시면 댓글 추가 버튼이 또 있죠. 원하시는 걸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수정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자, 댓글을 추가를 해볼게요. 그러면 우측에 이렇게 댓글 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댓글을 쓰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정을 너무 빠듯하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라고 댓글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옆에 이렇게 댓글 창이 있어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바로 보이게 되고요. 댓글이 쓰여진 것은 이렇게 표시가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상대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편도 당연히 이렇게 표시가 나와 있죠. 마우스를 얹어보면 이렇게 상대편 표시가 나오게 되고요. 자, 여기 클릭 드래그해서 이쪽을 가보면 일정을 너무 빠듯하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문서를 사이에 두고 서로 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내용을 수정하고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구글 문서의 최고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든 상관없이 구글 계정이 있고 구글 크롬만 설치가 되어 있다면 디바이스를 가리지 않고 전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여기를 수정을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긁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우측에서 수정 제한을 합니다. 눌러줍니다. 그러면 제한 모드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지우고 다른 텍스트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딜리트로 지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좀 전과 같이 지워지지 않고 이렇게 삭제 표시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에 다른 텍스트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비행기 시간을 새벽으로 해주세요 라고 썼어요. 자, 상대편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제한이 나와 있죠. 자, 바꾸기라고 해서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하세요를 비행기 시간을 새벽으로 해주세요로 바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제 계정으로 가볼게요.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자, 어때요? 이렇게 삭제 표시 나오고 텍스트가 들어가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입력이 돼 있죠. 새 메시지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상대편의 얘기를 들어줬어요. 이 메시지 창의 상단에 체크 표시를 누르면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고요. X를 누르면 제안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제안을 수용을 해볼까요? 어떻게 되나? 수용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원래 있던 텍스트는 사라지고 지금 제가 금방 넣은 텍스트로 바뀌게 되겠죠. 문서 같은 거나 이런 프로젝트나 이런 거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수정을 할 경우 상대편이 바꾸고자 하는 내용을 써주게 되면 여기서 수락만 해주게 되면 내가 직접 입력할 필요 없이 바로 변경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렇게 문서로 대화를 하거나 의견을 교환하다가 한계가 있어요. 아무래도 직접 대화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럴 때는 우측 상단에 있는 대화 버튼을 눌러서 직접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회의를 열 수가 있죠. 자, 새 회의 시작합니다. 그러면 음성 통화도 가능하고요. 영상 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통화료가 들지 않겠죠. 구글 계정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무료로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화상회의나 통화 전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구글 문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구글 서비스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거죠. 그렇지 않으면 메일 보내거나 카톡 같은 거 보내고 또 통화 버튼 눌러서 통화하고 화상회의 하려면 또 화상회의 하고 복잡한데 이것은 이렇게 문서 하나를 열어두고 서로 간에 메시지로 교환을 하거나 음성으로 대화하거나 영상으로 의견을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를 본다거나 일정 같은 걸 짠다거나 여러 명이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할 때는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되겠어요. 요즘 여행들 많이 다니시는데 꼭 한번 이 구글 문서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이 구글 문서는 저장을 할 필요가 없죠. 자동 저장이 됩니다. 어디에 저장되죠?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죠. 자, 그런데 이 문서를 내 컴퓨터로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이 상단 메뉴에서 파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운로드라고 있죠. 자, 다운로드를 할 때 여러 가지 형식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MS 워드, RTF, 워드패드죠. 윈도우에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 워드패드 형식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PDF 문서로도 다운받을 수 있고요. 일반 텍스트 문서, 그 다음에 EPUB, 이북이죠. 그 다음 HTML, 웹페이지 방식으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docx 파일로 다운을 받으면 워드 파일에서 열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열 수 있겠죠. 워드 파일이니까 열 수 있어요. MS 워드와는 호환성이 아주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호환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HWP로 가져가야 돼요. 지금 이 작업한 문서를. 그럴 경우에는 ODT 형식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완벽하게 호환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양식은 전부 넘어가고 텍스트도 넘어가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문서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편리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워드 파일을 가져올 수도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구글 크롬을 여시고요.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곳에 워드 파일을 넣으시면 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얹기만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 구글 문서로 가셔서 파일에서 열기 하신 다음 지금 구글 드라이브에 올린 문서를 열어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 워드 파일도 구글 드라이브에서 거의 완벽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HWP에서 저장된 것을 가져올 수는 없겠죠. 그럴 때는 어떤 방식으로 저장해야 될까요? HWP에서 아까 본 오픈 도큐먼트 방식으로 저장을 해주시게 되면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고 여기 있는 구글 문서에서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구글 문서, MS 워드, HWP 전부 어느 정도는 호환이 가능하죠. 주로 쓰시는 워드 프로세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호환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고요. MS 워드나 HWP 외에 다른 워드 프로세서를 쓰시는 분들은 오픈 도큐먼트 방식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99.9%의 워드 프로세서는 모두 오픈 도큐먼트로 저장을 할 수 있고 오픈 도큐먼트를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 표준이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여기 있는 구글 문서에서도 표를 그릴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하겠죠. 자, 다시 뒤로 돌아간 다음 새로운 파일을 열어볼게요. 내용 없음 하나 열었죠? 그 다음 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표는 삽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표라고 있죠? 이 표 만드는 방식 많이 보셨죠?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마우스를 움직이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칸수대로 가져가신 다음 클릭만 해주시면 바로 표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이 표는 MS 워드나 HWP 방식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힘들게 만든 문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굉장히 화가 나죠. 자, 내가 만든 문서를 확실하게 표시를 하면 좋겠죠. 자, 그것은 워터마크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삽입해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워터마크라고 있죠. 이 워터마크를 이용을 하시면 문서 바닥에 내가 원하는 워터마크를 넣어줄 수 있어요. 워터마크 누릅니다. 이 워터마크는 두 가지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고요. 텍스트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넣을 수 있는 거죠. 이미지 선택하시면 업로드라고 나오죠. 이 업로드 상태에서 탐색 누르면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올려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것을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텍스트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텍스트를 일단 입력을 하시고요. 저는 IB96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 서식과 투명도 이런 것들을 다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문서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워터마크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 워터마크는 PDF로 저장을 하게 되면 지우거나 변형을 할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내 문서라는 걸 알릴 수가 있겠죠. 이 워터마크 기능도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 구글 문서의 기능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진 시간 내에는 전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글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린다면 3, 4시간 이상은 걸릴 거예요. 일단 이 구글 문서와 다른 여러 가지 구글 서비스들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하나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전부 연관돼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들은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하고 많이 쓰이는 활용도 높은 기능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만 이용을 하셔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용을 하신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거예요. 이 구글 문서가 앞으로 문서 작성 프로그램들이 가야 할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모든 프로그램들이나 앱들이 이런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이 이용을 해보시고 실생활에도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